안녕하세요. 김대복 TP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였고, 코스피가 5천선, 그리고 코스닥은 1000선을 향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 아시아 시장이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였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지금 연속적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전날에는 이제 그 천스닥에서 삼천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왔댔는데 그 기관들이 약 1조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서 시장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코스닥 쪽으로의 어떤 자금 쏠림이 당분간 조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간밤에 끝났던 뉴욕 시장의 흐름들은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혼조 장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시장은 다우와 러셀 2000은 하락했고 그 나스닥과 S&P는 오르는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뭐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시장 흐름은 지표는 좀 완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가 이란으로 대형 함대가 이동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가 그 이제 중국에서 알리바바 같은 이런 대기업의 그 엔비디아 H200을 승인했다. 그래서 준비 중이다는 얘기 때문에 상승하게 됐고요. 그 이제 연준 의장으로 지금 현재 각광을 받던 이제 그 케빈 에셋이 이제 워시로 그 어떻게 보면 부각됐다가 어저께는 새로운 차기 연준 의장 링 라이더가 부상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링 라이더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블랙록의 이사이고요. 이번에 이제 연준을 이렇게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아이디어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조금 그 어저께 시장에서는 먹힌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폴리마켓에서의 어떤 부각이 거의 49%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워시가 33%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무래도 케빈 워시는 약간 매파적이고 이분은 시장 친화적일 것이다. 이런 흐름이 진행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빅테크 실적들이 좀 발표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 뭐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야간 선물이나 그 MSCI 코리아 ETF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이 돼서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간 지표들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 지표들을 보면 주간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에 그 등락률을 먼저 볼게요. 그 주간 등락률을 보면 한국이 지금 이제 보면 코스피가 3.1%, 코스닥이 4.1%, 코스닥이 오랜만에 코스피보다 상승률이 좋은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유럽 쪽은 약세이고 지금 이제 나스닥도 약세입니다. 대만이 1.8%로 신고가가 났지만 대만보다 훨씬 우리 시장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1월 달만 하더라도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 주에 일정들이 이제 빅테크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거고 다음 주에는 FMC 회의 결과는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날 나오는데 목요일 날 나오는 것은 뭐 금리 동결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날 이날 그 목요일 날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메타 그리고 IBM이 나오는데 이날에 우리나라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목요일 날이 하나의 변곡점이다. 우리나라는 또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월말에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상승했던 이 그 시장 흐름들을 월말로 왔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떨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 현재 2월 달을 위해서 새롭게 또 준비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29일 날이 하나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만약에 시장 흐름이 29일까지 가격 조율을 먼저 받고 만약에 올라간다면 한 번 더 가속대를
지금 2월 초까지 가겠지만 만약에 그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냥 쭉 스트레이트로 만약에 오르는 장이 나온다면 이날이 변곡점이 돼서 가격 조율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하는 29일 날이 우리 시장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이제 다음 시장을 예상해 보면 뭐 지금 현재 이 지수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가 그 5천선을 넘어서 코스피는 약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코스닥은 1000선에 바싹 근접한 993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으로 9,700억을 매수했는데 대부분 다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있는 바이오 섹터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는 그 빈집에 수급이 들어와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이것이 과연 이제 천스닥의 안착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야기하는 3천스닥의 이 흐름은 그냥 그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의 어떤 법제화라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지금 현재 3천을 가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이제 주식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세제 개편이나 코스닥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성장이 도태되고 있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한계 기업으로 쳐내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지금 현재 1000스닥, 3000스닥은 조금 저는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좀 조정받았던 이런 종목군들로 자연스럽게 가격 이동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장의 흐름들 이제 차트를 통해서 한번 흐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흐름들하고 코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보이시는 차트는 코스피의 일간 차트이죠. 그 코스피는 어떻게 보면 이제 2026년도 이 시장 흐름에서 이렇게 가속 흐름에 왔을 때 음봉이 여기인데 실질적으로 음봉이 나왔던 이 시점이 4번의 음봉이 3번은 전부 플러스 음봉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여기가 유일하게 마이너스 음봉인데 그러나 이 흐름은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다는 건 여기 보시면 그 왼 위에 상단이 5일 이격인데 지금 현재 그 맨 하단이 지금 이제 5일 이격인데 5일 이격이 확장되는 이런 흐름들은 아니죠. 5일 이격이 이렇게 벌어지는 자리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제반 이평이 전부 따라 움직이는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의 기조를 가지고 5천선을 돌파하고 난 뒤에 상승 탄력을 약간 둔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게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가격 조정은 나오겠지만 위로의 변화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이번 3일 이틀이거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날에 싹 오르는 척 하다가 수요일 날에 급락시켜 버렸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거에 이 코스닥 활성화 얘기가 나왔을 때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 각도보다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왔고 특히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닥과 코스피가 시속 게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개별성의 종목군들을 보시면 뭐 시가총액 1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만 보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이런 흐름이거든. 위에서 가격 조율을 충분히 받았던 이런 흐름인데 지금 뭐 미국의 테슬라나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에서 이 종목은 뭐 수급이 약간 아직까지 안 들어왔지만
자연스럽게 가격 조율하고 위로 올라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수급이 들어왔지만 이 박스권, 고공에서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고공에서 박스권이라는 건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렇게 가격 조율을 받았던 데하고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격 조율을 받으면 실질적으로는 이게 빠지지 않고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 특히 기관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는 것은 이 4분기의 실적은 아마 그 아주 가장 좋은 이런 실적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면 그 실적이 가이던스나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를 넘어설 확률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쪽이 주력이고요. 먼저 이제 가격 조율이 나왔던 지금 현대차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을 보면 당장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틀간 조정이 나왔지만 사실 이 기울기가 너무 가팔라서 이틀간 조정하고 바로 올리기가 좀 어려운 이런 자리다. 이제 거래가 여기를 보시면 1, 2, 3로 거래가 이렇게 그 목요일 날 거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 아랫단에 이 볼륨이 줄어들다가 늘어나는 것, 볼륨이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음보다 볼륨이 이렇게 늘어나는 날, 그때 양봉이 나오면 그때 반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도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기간이 지속되니까 뭐 그냥 일시적으로 툭 올라오면 저는 지금 현재 어저께 고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짧게 나오고 난 뒤에 새로운 자리를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 이제 네이버 같이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자리는 박스권 하단이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는 매도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그 28만 원대 근접하는 자리는 일단 매도의 관점에 접근하면 나왔다가 다시 재공략을 하든가 다른 것으로 바꿔가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어저께 이제 미국 한국 시장에서 기관의 매수콜을 이제 받았던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런 흐름을 받았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에코프로 BM은 트렌드를 잡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눌리면 저는 이게 오히려 일정 부분 오를 것 같고요. 이 한에서는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삼천당 제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했을 때 다음 주의 시장 1월 마지막 주의 시장 흐름들을 주도할 섹터는 저는 일단 기본 주도할 섹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주도할 섹터는 기본적으로는 반도체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일단 본다면 이제 대형주 섹터들 이런 것들로 찾을 수 있는데 반도체는 아무래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샘CNS나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소형주 쪽에서는 단위에서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빈집이긴 하지만 이 빈집이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까 이렇게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저께 시장 흐름에서도 아침에 막 올랐던 코롱 티슈즘 같은 건 뒤로 갈수록 힘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고요. HEM 파마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났는데 저는 이제 요거에 시가총액이 좀 약한 종목들에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그 중에서는 오름 테라비틱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새로 원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감사원장이 원전에 대한 이런 시각이 좀 예전에 좀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틀간 연속적으로 조정받았는데
원전이라는 것은 원래 장기 플랜이고 AI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은 좀 고급지고 안정적인 이런 흐름에서는 원전 그 중에서도 SMR만큼 좋은 게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우리나라 또 원전주들이 많이 올랐던 이런 흐름들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살짝 올랐다가 눌렀다는 점에서 중소형주 단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우리 기술이나 이제 보성 파워텍 이런 건데 보성 파워텍이 좀 무난해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어떤 실적, 그 테슬라의 실적이 그 지난 29일 날 아침에 발표되는데 아마 실적 발표는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 그 지금 스페이스 X의 IPO 얘기가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쪽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조정 나오면 매수가 계속 들어올 것 같고 또 가격 부담은 조금 느끼지만 그쪽에서 일단 탑 번역에 있는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리지 같은 거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뭐 지금 현재 가장 큰 병목은 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컴퓨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에너지 관련주들이 우리나라에 이번 주에 가격 조율을 한 주간 계속 받았어요. 그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올라가다 받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에너지 관련주들은 이번에도 좋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전선 가격들이 구리 가격들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선과 변압기를 동시에 하는 기업이 있죠. 그래서 일진전기가 가격 조율도 좋았고 뭐 지금 현재 수급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종목군들의 시장 움직임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그 지금 이제 그 보성 파워텍이고요. 보성 파워텍은 이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올라왔다 월요일 날 조정받고 화요일 날 강하게 올라왔댔는데 주가가 3일 연속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자리가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7,700원부터 7,400원까지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9,000원 2차적으로는 만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오름테라뷰틱스이거든요. 이 오름테라뷰틱스는 지금 이제 여기를 보시면 주가가 12월 달 1월 초까지 이렇게 N자형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유일하게 트렌드를 만들었던 종목이고요. 가격을 이렇게 급격히 가격 조율 14만 6천 원에서 9만 원대까지 가격 조율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만 원대를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이건 첫 번째 자리이고 외국인의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얘는 주초의 시장 흐름에서 그 11만 3천 원, 10만 6천 원, 요 사이에서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13만 원, 2차적으로는 14만 5천 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그 나라스페이스이고요. 나라스페이스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보면 여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 이게 이 종목의 고향이잖아요. 그렇죠? 아침 여기에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땡겨 올렸다가 떨어뜨리고 올랐다가 다시 N자형으로 올라왔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의 그 네크라인은 아무래도 여기 있는 이 자리가 될 것 같다. 이날 자리가 4만 6천 원대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4만 8천 원대면 얘는 지금 현재 아래로 눌렀을 때
그 나라 스페이스가 안 나왔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표시해 드릴게요. 얘는 48,000원대 있잖아요. 요 자리인데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 얘가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가격 조율을 받았으니까 46,000원대라면 얘는 48,000원 이탈하는 자리부터 45,500원까지 매매 포인트를 잡고 1차적으로는 55,000원, 2차적으로는 6만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마지막 종목은요, 일진전기입니다. 일진전기. 보시는 것처럼 일진전기는 여기에 이 상승이 10월 달에 이 상승이 아주 가파랐거든요. 10월 달에 상승이 가파랐다는 것은 10월 달에 반도체 섹터들이 올라갈 때 시장 흐름이 아주 가파랐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정 이후에 위에서 또 가격 조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은 크게 보면 이렇게 와서 중간 바닥을 만들고 횡보 수렴했던 자리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들어오면 되는데 기간은 주말에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주간 단위로 하루 빼고 계속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없다. 그래서 얘는 그 61,500원, 그 다음에 65,500원, 6만원 요 사이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고 윗달에는 지금 1차적으로 67,000원, 2차적으로는 75,000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주가는 뭐 좋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보송파워텍, 오름테라비틱스, 나라스페이스 테크놀로지, 일진전기 시장 흐름에서는 기본적으로 날짜는 29일 날이 가장 큰 변곡이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대복 TV에서는 그 내일을 위한 이제 그 돈이 되는 시황을 매일 저녁 지금 이제 5시에 방송합니다. 마감에 아주 시황을 알차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진짜로 시장 흐름의 바뀜을 말씀드리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라이브로 진행되니까 궁금한 종목이나 섹터 이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먼저 저하고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 가족이 돈 버는 이런 시황을 돈 버는 종목을 제가 계속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화이팅입니다.